네, 안녕하세요. 책에서 찾은 지혜 류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얼굴 보여드리네요. 그동안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 네,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는 SNS 마케팅으로 월 3천만 원 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굉장히 제목이 노골적이라서, 제가 뭐 이런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목을 써서 책을 만들까 좀 속으론 그랬거든요. 그래도 자꾸 이렇게 눈이 가는 거예요, 이 책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월 3천만 원을 벌지? 했더니 이 책을 내신 분이 이채희씨라는 분인데 덕후 팩토리의 대표님이세요. 그러니까는 회사를 차리신 분이신 거죠. 그러면은 되게 젊어 보이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 저보다도 한 10살은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데 굉장히 미인이세요. 미인이시고 인스타그램에는 팔로워가 240명이 아니라 240만 명이나 계세요.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케팅 회사를 차리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여기에 그대로 써 있고요. 저는 이 월 3천만 원 번다는 말에 이 책이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빼서 읽게 됐는데,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좀 셈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젊고 이쁜 분이, 수입도 많고, 회사도 차린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잘난 사람일까. 저 아직도 막 비교하나 봐요. 다른 사람하고. 막 작가하고도 비교하고 막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잘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분이 여기 김수영 씨한테 또 도움을 받으셨더라고요. 김수영 씨의 책을 읽고 꿈 목록을 작성을 해서 또 그 꿈대로 실천해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책도 내시고 회사도 차리시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이런 책을 내셨는지 제가 아주 잠깐 앞에 프롤로그를 좀 읽어 드릴게요. 먼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SNS 고수가 말하는 매출 10배 올리는 비법. 너무 궁금하죠? 우리 다 같이 개인 유튜버 하시는 분도 많고 1인 사업자도 많으신데 궁금하실 거예요. 프롤로그 이렇게 써 있어요. 성공은 간절한 사람에게 온다. 나는 고등학교 때에는 학비를 지원받았고 20살부터 30살까지 쉬지 않고 일만 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쳤고 삶의 중심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좋은 직장에 다니는 고액 연봉자 흉내를 냈지만 가슴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모든 상황이 힘들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나도 이제는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나는 프리랜서 일을 하다가 마케팅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세상은 나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나는 끝끝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예상치 못한 온갖 실용 걱정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고시원 옆방에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우울증은 더 심해졌고 심신은 더 지쳐만 갔다. 꼭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부자로 살겠다는 꿈이 없었다면 나는 삶을 일찌감치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삼성, LG, KT, 롯데, 한화, 농심, 오리온, 현대자동차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과 대형 프랜차이즈 광고를 진행했다. 물론 대형 브랜드의 광고만 진행한 것은 아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갔다.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품 홍보, 고객 관심 유도, 잠재 고객 확보, 브랜드 인지도 상승, 판매량 증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마케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매출이 오를까? 돈만 쫓다 보면 고객은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의 마음을 얻으면 돈과 고객 모두 따라오게 마련이다. 나는 광고주에게 저희 광고 정말 잘해요. SNS 마케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일단 저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
요즘 장사는 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좀 힘드세요?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는 마케터이고 싶다. 이렇게 그 진심이 절절히 녹아있는, 그리고 경험이 녹아있는 책을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어떤 기분일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그 원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회사를 일궈낼 수 있을까. 수백 번, 수천 번을 다시 넘어지고 일어났겠구나 싶은 거예요. 마음적으로, 이분이 막 힘들 때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 새벽 2시까지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빚을 갚아도 고액 이자만 갚을 뿐이지 원금도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 두 분 다 열심히 일하시고 본인까지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일을 했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죽고 싶어서 자살하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라는 글을 막 네이버에 블로그에 검색해가지고 있는 도중에 정신이 번쩍 드신 거예요. 이러다 내가 진짜 위험한 선택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이제 어떤 책이 보인 거죠. 이제 그 책이 바로 이 김수영 씨의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라는 책을 읽게 되신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메일을 썼더니 그 다음날 바로 메일 답장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김수영 씨가 힘내라고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응원의 글을 써주셔서 그거에 감동을 받고 다시 이채희 씨도 꿈 목록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49가지 꿈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대로 실천을 하고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1년을 채우기로 했는데 못 채운 거예요. 1년을 더 채우려고 다시 왔는데 부모님 얼굴을 보니까 말이 아니신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국내에서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고수라는 고수의 그 SNS 상의 강의들을 모두 다 듣고 고시원 쪽방에 들어가서 이제 막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실천을 하고 강의를 들은 대로. 근데 블로그 20개를 운영을 하면서 그 20개마다 하루에 글을 2개씩 쓰신 거예요. 그렇게 두 개씩 쓰고 나면 4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시원 쪽방에서. 그래서 40개의 글을 쓰고 또 전화로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마케팅 회사를 차리신 거예요. 하지만 누가 이런 어린 여자분한테 마케팅 회사라고 사업자 등록 냈다고 누가 광고를 의뢰하겠어요. 소상공인 계시잖아요. 이렇게 작은 식당을 하신다든지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 아니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마케팅을 맡겨달라고 이렇게 몸으로 다 뛰신 거죠. 전화를 하루에 100통을 하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SNS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손목이 다 퉁퉁 부르셨다 하더라고요. 이 손목이 다 퉁퉁 불어올라서 시큰거려가지고 마우스를 잡기조차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펑펑 이제 울음이 나왔겠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SNS상으로 올렸더니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댓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격려해주고 이 치료법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또 용기를 얻고 또 도전을 하시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도 좋지만 어떻게 그런 마케팅을 하셨을까 궁금하죠.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하고 또 이분 따라서 하려고 이분이 인스타그램으로 마케팅 홍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도 하시고 그 지식인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글을 올리시고 뭐 페이스북도 하시고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맛집 사진 4장이 그 세계 여행을 하셨잖아요. 그때 알게 된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이게 다 전파가 된 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 근데 그 반응이 너무너무
폭발적이었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세계가 좁구나. 그리고 SNS 상으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구나. 해서 인스타그램을 선택하시고 3개월 만에 팔로워를 1000명도 아니고 1만 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1만 명을 만들 때는 나는 1만 명을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하루에 100명씩 팔로워를 늘려서 1만 명을 채우신 거죠. 근데 저도 이분 따라서 인스타그램을 해보니까 사람이 팔로워가 100명 모였다가 또 금방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제가 찾아가지 않으면 이분들이 금방 팔로워를 취소를 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댓글을 또 써드리고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죠. 주고받고 하면서. 그래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이 SN상으로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소통을 하셨냐면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소통을 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웃집 여자하고도 이렇게 못하겠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채희 씨가 먼저 이 쿠키를 이분한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또 쿠키 굽는 게 취미셔가지고 그래서 이 쿠키를 만들어서 한 상자 가득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고맙다면서 이렇게 이왕 보내드리는 거 채희 씨 생일상 차려드렸다고 되게 근사하게 생일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일상뿐만이 아니라 예쁜 다이어리에 이니셜까지 적어가지고 또 책에다가 책갈피 사이사이에 꽃을 다 담아서 야,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따뜻해요. 얼마나 맑은 에너지를 막 주고받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까지 소통을 해야 SN상으로 소통한다 라고 말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지만 나도 한 번쯤은 도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팔로워를 1만 명을 모으셨지만 그 1만 명이 되기까지 한 분 한 분한테 다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소통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채희 씨 인스타그램에 또 글을 올렸어요. 저도 채희 씨한테 긍정 에너지를 받아서 도전하고 싶다. 채희 씨를 응원하고 저도 응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써드렸더니 또 방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미 팔로워가 24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도 제 인스타그램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하트를 눌러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다르다. 그래서 봤더니 이 팔로워를 계속 늘리는 게 일이 아니고요. 팔로워를 늘렸으면은 일주일 중에 하루는 정해서 그 팔로워들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댓글을 달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그 글을 보고 그거에 맞는 글을 써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그 마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봤는데 인스타그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컨텐츠도 없었고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볼까 해서 했는데 700명까지 가봤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700명까지 갔다가 400명까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진짜 되게 부지런히 해야 되나 봐요. 진짜 여기 이 손목 관절이 나갈 정도로 마우스를 클릭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웬만하면은 구독자분들한테 다 댓글 달아드리고 그 검색해서 들어간 분들의 그 방송은 제가 웬만하면 다 보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되 진짜 진심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약간의 예시를 해 놓으신 거예요.